옛날 옛적에 한국의 보령 지역은 푸르고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곳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바닷가 마을에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소금 요정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전설은 가문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보령 바다 근처에는 언제나 기이한 소금 언덕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그것은 소금 요정의 숨은 작품이었다. 소금 요정은 지혜롭고 힘이 강력한 존재로 신비로운 소금을 만들어 바닷가에 남겨놓곤 했다. 이 소금은 보통 소금과는 다른 깊은 맛을 가지고 있어 요리할 때 사용하면 모든 음식이 더욱 맛있어졌다. 어느 날 마을에서 낚시를 하던 젊은이 한 명이 우연히 소금 요정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미지의 빛을 따라 소금 언덕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빛나는 요정이 나타났다. 소금 요정은 그에게 자신이 하는 일의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작은 병에 든 소금 하나를 주었다. 젊은이는 이 소금이 마을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도 가져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금의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점차 소문은 퍼졌고 보령은 미식가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소금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젊은이가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소금 요정의 존재를 알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소금 요정과의 약속이었고 약속을 어길 경우 소금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보령은 점차 발전하였고 사람들도 변해갔다. 그러나 그 젊은이의 가족은 언제나 소금 요정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소금 요정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소금을 내려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번영을 누렸다. 또한 매년 한 번씩 보령에서는 소금 축제가 열렸는데 이는 소금 요정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때는 주변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제를 즐겼으며 모두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소금 요정은 그 광경을 보며 행복해했고 그렇게 소금과 함께한 보령의 전설은 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이어졌다. 이렇게 해서 보령의 소금 요정은 전설 속에 남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었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보령 바다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울산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 송정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하늘은 넓고 푸르며 나무는 바람결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송정, 마을에는 하늘에 등불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산 정상에 위치한 연못에서 어느 날 갑자기 빛나는 나무가 나타나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천송수라고 불렀고 잎사귀에는 금빛 이슬이 맺히며 이 이슬을 마시면 행복한 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송정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년인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천송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직접 그것을 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 정상의 연못에 다가가 자신도 이 신비로운 나무를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봄이 오고 기다리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이른 새벽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조심스레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거친 바람과 험한 길을 헤치고 드디어 정상에 도달한 민수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눈앞에 천송수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나무는 고요한 연못의 황금빛 그림자를 들이우며 밤하늘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찬 민수는 천송수의 이슬을 병에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민수는 믿기 힘든 이 경험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가 가지고 온 이슬을 나누어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슬을 나눈 사람마다 그 해에 특별한 행운이 찾아왔고 가족들은 한층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발견이 전해지면서 점차 송정 마을은 외부인들로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슬을 얻어가려 했고 마침내 천송수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슬퍼하면서도 이슬의 뜻밖의 인기에 놀랐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천송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산속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나무는 더 이상 빛나는 금빛 이슬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자신이 천송수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대한 건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천송수 주위에 숲을 다시 가꿔나갔고 외부인들에게는 이곳의 귀중함을 설명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을 때 천송수는 다시금 금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고 이제 이곳은 자연과 사람의 길이 공존하는 장소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송정마을은 천송수와 함께 끝없이 이어질 새로운 전설을 써나갔고 그 이야기는 세월을 넘어 으슥한 산길을 따라 전해졌습니다. 이 전설을 들은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산골 마을 정선에는 한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 이름은 동강으로 그 경치가 너무나 뛰어나서 사람들은 이를 신선들이 논이는 곳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동강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매년 여름이 되면 강의 중간 지점에 있는 작은 섬에서 강의 요정이 나타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요정은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 하얀 연기를 뿜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길고 은빛 머리를 휘날리며 강가를 따라 걸었고 그녀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야생화가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정이 나타나는 날을 일종의 축일로 삼아 아이들은 저수지 주변에서 은화로 만든 장신구를 요정에게 바치며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이런 은화 장신구들은 많은 역사적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매년 요정이 받던 것들입니다. 소원을 빌고 나면 다음날 아침 장신구는 강의 흐름에 실려 사라졌고 그 해의 농사가 대풍작을 이루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강의 요정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졌고 마을의 젊은 어부들 사이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모험담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강이 깊숙한 곳에 입을 열었다는 전설의 은빛 문을 찾아 모험을 떠나곤 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동강의 비밀을 알고 있는 물고기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성훈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항상 강의 신비를 풀고 싶어 했고 어느 날 밤 홀로 강가로 향했습니다. 성훈은 은빛 문을 찾아내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던 밤 성훈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목에 족쇄 같은 느낌이 들던 순간 강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은빛 달빛 아래 강의 요정은 성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길을 잃은 자여, 당신의 마음속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훈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강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요정은 미소 지으며 손짓했고 그 순간 강물이 회오리쳐 오르더니 성훈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은 정신을 차렸을 때 강의 모든 비밀을 아는 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마을에 돌아와 많은 지혜를 나눴고 마을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강의 요정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동강은 변함없이 마을을 흐르고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매년 여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경상북도 영주 지역에는 천마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그 경이로운 경관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신비로운 동물들과 전설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천마산을 그들의 신성한 수호자라고 믿었으며 산이 그들의 평화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영주 지역에 갑작스러운 재앙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빗물이 넘쳐 마을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급히 모여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의논했습니다. 원로 중 한 사람은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천마산에는 영혼의 수호자인 백호가 살고 있다 합니다. 이 백호에게 도움을 청하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원로들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청년들을 선정하여
백호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분하고 용감한 청년 수현은 자원하여 천마산으로 떠났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산의 정상에 도착한 수현은 그곳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백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백호는 말을 할 수 없는 대신 수현에게 깊은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전했습니다. 수현은 백호에게 마을의 재앙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백호는 이해한 듯 크게 포효했고 그 울부짖음이 메아리를 타고 산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곧이어 하늘이 맑아졌고 폭풍은 잦아들었습니다. 마을은 안정을 찾았고 주민들은 다시금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명주의 주민들은 천마산을 더욱 신성하게 여기며 항상 자연을 존중했습니다. 백호의 용기와 도움 덕분에 그들은 자연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고 매년 천마산에 올라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이렇듯 명주의 사람들은 세대를 넘어 천마산의 수호자 백호의 전설을 전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